14시 데이터셋 결합과 분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 조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전에 바인딩이 결합이 될 때 좀 조건들이 엄격했었죠. 위아래로 결합될 때는 변수 컬럼이 좀 개수가 맞아야 되고요. 좌우로 결합될 때는 레코드의 개수, 이런 것들이 좀 일치해야 되는 엄격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걸 신경 안 쓸 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결합이 돼서 데이터 자체가 어느 한쪽에 이빨이 빠져 있거나 레코드의 아이디 번호가 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좀 있죠. 하지만 심플하게 금방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인딩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조인 방법은 이제 이런 조건들이 좀 이질적일 때 저희가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별키를 기반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결합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 더 고도화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 유형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두 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변수명을 일단 조건이 엄격하지 않을 때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변수명이 일치하지 않죠. 또 개수가 달라도 됩니다. 여기서 x1은 일치하고 왼쪽에는 x2, 오른쪽에는 x3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개수도 달라도 되죠. 달라도 되고요. 근데 레코드 내용이 왼쪽에는 ABC, 오른쪽에는 ABD가 있는 이러한 그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연결 역할을 하는 키가 X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양쪽에 동일한 주제의 어떤 그 데이터, 동일한 어떤 형식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이 웬만하면 한쪽이 숫자면 다른 쪽도 그 식별키 하는 게 숫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주민번호다. 그럼 양쪽에 주민번호가 있어서 이렇게 결합이 될 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변수 컬럼, 이걸 우리가 식별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해당되는 식별키가 중요한 게 해당 데이터셋의 이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해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헤더 자리에 변수 컬럼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레코드들이 있는데 이 레코드가 사실은 분석용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길동이의 레코드는 딱 하나, 철수의 레코드는 딱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게 중복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길동이 이름은 누구든지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도 마찬가지고요.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를테면 주민번호나 고객번호, 이메일 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그걸 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루기가 쉬운 그런 이제 아이디 번호 이런 걸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많이 지정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X1이 좀 연결고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인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X2와 X3가 있고 또 레코드도 또 다르죠. ABC와 ABD가 있는 상태에서 조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조인은요, 내부적으로 일치하는 것만 결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단 레코드 기준으로 잘 보시게 되면요, 왼쪽 내부 조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제 조건이 지금 함수 안에 a, b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 조인이기 때문에 양쪽 데이터셋에 같이 들어있는 레코드, 그걸 일단 결합을 해줍니다. 변수도 A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이유가 레코드도 좀 늘리고 변수 컬럼도 좀 늘려서 좀 데이터의 내용을 원셋으로 풍부하게 갖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조인할 때 A, B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A, B 중심으로 컬럼을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X1, X2, 그 다음에 X3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A, B라는 레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에 레코드 두 개가 남았고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이런 속성 정보가 X3까지 추가가 돼서 기존보다 조금 풍부한 이런 이제 고객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외부 조인은 바깥쪽으로 좀 두루두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데이터에 있는 모든 컬럼, 모든 레코드를 한꺼번에 만들어줍니다. 이너 조인은 내부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들만 잘 좌우를 연결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 정보를 옆으로 좀 기다랗게 붙인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외부 조인은 바깥쪽으로 두루두루 변수도 늘리고 레코드도 늘리고 하는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양쪽 데이터에 있는 레코드 A, B, CD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변수 컬럼도 X1부터 X3까지 이렇게 결합이 됐네요. 이제 다만 어느 한쪽에 있고 어느 한쪽에 다른 쪽에는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C하고 D 같은 경우는 어때요? C 입장에서 보면은 X3 변수가 없는 거고 그 셀 값이 또 D라는 레코드 같은 경우는 X2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D는 요 X2가 NA이고요. C는 X3가 이렇게 NA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아우터 조인의 좀 특성은 중간에 이렇게 이빨이 빠지더라도 그래도 전체 데이터셋을 이너 조인을 하면 일치하는 것만 딱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작을 때는 또 데이터가 이렇게 누락이 되니까 탈락이 되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아우터 조인 쪽으로 좀 가는 거고요. 데이터가 너무 많다. 좀 깔끔한 데이터 위주로 잘 연결되는 데이터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너 조인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조인과 오른쪽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또 이거를 조금 풀네임을 써가지고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왼쪽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왼쪽. 조인을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건 다 쓴다. 탈락되는 거 없이 다 쓴다는 뜻이고요. 또 반대로 오른쪽 조인은 똑같이 이렇게 괄호 안에 A, B라고 썼을 때 B, 오른쪽에 있는 거, 요 친구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라이트 조인이나 레프트 조인은 괄호 안에 왼쪽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하느냐,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왼쪽 조인은 지금 보시는 대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X1, X2 데이터 셋이 또 레코드도 A, B, C가 다 왔죠. 그러면서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과 나름대로 이제 크로스 체킹을 좀 해서 일치하는 것 위주로 가져오죠. 아까 이너 조인에서는 C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 됐었는데 이 왼쪽 조인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은 다 쓴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결합하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만 그래서 A하고 B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오른쪽에 파란색 요 아이콘에 저기 데이터셋에 있었던 D라는 레코드는 일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빠졌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조인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B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파란색 데이터셋은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치하는 A, B는 갖고 왔는데 X2 변수를. 근데 이제 C라는 레코드는 회색 쪽 데이터셋 왼쪽에만 있기 때문에 B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파란색 블루 데이터셋 오른쪽에 없기 때문에 C는 탈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필터링 기반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세미 조인과 안티 조인 기존에 없었는데 알스토이 그룹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요 추천 패키지 중에서 이런 컨셉을 좀 채택한 새롭게 추가한 이런 이제 조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미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가 일치하는 레코드를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좀 내부 조인처럼 만들어 주긴 주는데, 거기서 이제 필터링해서 어느 한쪽에 없는 건 빼라. 그렇게 좀 지칭한다고 왼쪽에 존재하는 것만 쓴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C가 왼쪽에 없으니까 그걸 좀 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치하는 것만. 그리고 안티 조인은 반대입니다. 일치하지 않은 것만. 그러니까 지금 왼쪽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요 회색 데이터셋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하고 일치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찾죠. 그리고 자기께 C가 남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이제, 다른 쪽이 없기 때문에 세미 조인에서 뺀다는 얘기고, 필터링 기반으로. 안티 조인은 반대이기 때문에 없는 거, 회색 데이터셋 입장에서 저쪽하고 비교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거, 그걸 좀 추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조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A하고 S인데요. A에는 ID, last, gender 4개 레코드가 있고,
S라는 데이터셋에는 아이디는 일치하는데 에이지하고 인컴, 요게 좀 다르네요. 레코드 개수도 보면은 개수는 동일하지만 요 아이디 번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전혀 다른 지금 레코드가 양쪽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이제 일치하죠. 3번 고객 초이, 4번 고객 파크. 요런 거 일치하기 때문에 요런 조건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일단 그 머지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머지가 있고요. 내부 조인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내부 조인. 그래서 베이스 패키지의 머지, 디플레이어 패키지의 조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함수들이 있는데 이너 조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름 자체가 머지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내부 조인을 할 때 쓰는 기능 함수, 그냥 디폴트 옵션으로 내부 조인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부 조인은 양쪽에 있는 데이터수 중에 같이 들어있는 게 중심이죠. 내부적으로 잘 살펴서 일치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뽑아보겠다. 그래서 A하고 S를 보면 지금 일치한 컬럼은 다 연결을 하지만 아이디, 라스트, 젠더 플러스 에이지하고 인컴 이렇게 컬럼은 다 연결해 주지만 레코드는 3번하고 4번만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인 결과는 3, 4번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명시적으로 양쪽 데이터셋에 아이디라는 컬럼이 식별키로 연결고리할 친구다. 얘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라는 그런 뜻이죠. 괜히 엉뚱하게 라스트를 기준으로 조인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젠더 기준으로 조인하지 말고 아이디라는 컬럼이 양쪽에 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조인을 좀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죠.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요 by equal id가 없으면요. 양쪽 데이터셋을 해당 함수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컬럼 중에서 양쪽 다 들어있는 그 컬럼이 있다면 자동으로 그거를 식별키, 연결 역할하는 식별키 변수로 이게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양쪽 데이터셋이 id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이제 어느 쪽은 소문자 id고 또 반대편 데이터셋은 대문자 id고 이러면은 이게 이름이 달라서 아래선 대소문자를 구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식별키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잘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키가 서로 연결 역할을 하는 식별키다. 그걸 좀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A하고 S에 대해서 디플레이어 패키지의 이너 조인 가지고도 역시 작업을 했고요. 얘도 이제 이렇게 양쪽에 id란 컬럼이 있기 때문에 by equal이라는 옵션을 쓰지 않았는데 명시적으로 써주는 좀 습관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마그리탈 패키지에 파이프 연산자 써서 A라는 데이터셋을 이너 조인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S하고 좀 결합해 달라. 이렇게 뭐 표기하는 기법들도 있으니까 결론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외부 조인을 좀 해보죠. 바깥쪽으로 두루두루 좀 외연을 넓혀서 있는 거 그냥 다 긁어 모으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모든 그래서 A에 이렇게 존재하고 B에 S에 A라는 데이터셋, S라는 데이터셋 3, 4번 레코드는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컬럼도 양쪽에 ID가 일치하는 좀 이런 구조죠. 자, 그럼 두루두루 한번 연결해 보면 결론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변수 컬럼이 ID, 라스트, 젠더 A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이지, 인컴이 S에 있었는데 다 연결이 됐고 그다음에 레코드도 A 쪽에 있었던 1, 2, 3, 4 고객 S에 있었던 3, 4, 7, 8 그러니까 3, 4번이 일치한다고 해서 아까 이너 조인은 3, 4번 레코드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1, 2, 3, 4하고 7, 8번까지 고객이 다 한꺼번에 결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어느 한쪽에 없는 요소가 있죠. 컬럼 면에서도 한쪽엔 있는데 저쪽엔 없는다거나 반대의 경우라든가 레코드도 이쪽엔 있는데 저쪽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우터 조인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느 한쪽에 없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좀 이빨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우터 조인은 데이터가 좀 작을 때 일단 그냥 한 데이터셋으로 좀 만들어서 전처리는 내가 나중에 이런저런 또 전처리 기법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미리 지금 딱 이렇게 일치하는 데이터만 연결해서 쓰지 말고 원본 데이터셋을 충실하게 한 셋으로 좀 만들 때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어 패키지에 요
풀 조인. 이름 자체가 아까 이너 조인, 풀 조인 이렇게 좀 구별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그 왼쪽에 아래쪽에 머지 함수 옵션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요 all이라는 옵션이 없었거든요. all equal 지금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쓰면은 그러니까 디플레이어 패키지는 요 함수명 자체가 조인 시리즈 함수가 내부 조인은 이너 조인, 완전 조인, 외부 조인은 풀 조인이라는 함수명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함수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이 달라지게 연결을 해주는데 이 머지란 함수, 베이스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이 머지란 함수는 이 함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옵션으로 내부 조인을 할지 외부 조인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l equal true라는 옵션을 명시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all 이걸 작동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레코드, 모든 변수를 빠짐없이 다 결합해 달라. 이렇게 R이 이해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조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중요도가 있다 이거죠. 왼쪽에 있는 건 가급적 다 살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하고 좀 일치하는 거,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기법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A하고 S라는 데이터 셋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컬럼은 ID는 요게 이제 식별키로 연결을 되고, 라스트 젠더는 A 쪽에, 에이지하고 인컴은 S라는 데이터셋에 이렇게 있습니다. 레코드는 이제 아시다시피 3, 4번 레코드는 일치하는데 1, 2번하고 7, 8번은 한쪽에만 존재하는 이런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왼쪽 조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머지 함수 같은 경우는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옵션을 보시면 all x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all.x.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쓰긴 쓰는데 x라는 즉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x, 오른쪽을 보통 y라고 보통 지칭해요. 결합할 때. 그래서 all.x라는 옵션을 true라고 했기 때문에 all equal true가 아니라 all.x equal true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요소, 변수하고 레코드를 다 써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 머지 함수의 기능이 이 all.x 옵션에 따라서 의해서 left join, 왼쪽 joi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 이 연결된 결과를 보시면은요, A 데이터셋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1, 2, 3, 4번, 김, 리, 초이, 박 다 있죠. 성별도 FM, FM, 이 데이터셋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제 다만 왼쪽 조인이기 때문에 오른쪽 데이터, S라는 데이터셋에서 일치하는 그 친구, 3, 4번만 가져왔어요. 3, 4번. 고객 아이디 3, 4번. 고객 아이디가 7, 8번인 고객은 어차피 이쪽에 A 쪽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서 결론이 좀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y equal id라는 이 옵션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써줬네요. 자, 디플레이어 패키지의 이 join 계열 함수, left join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all.x라는 옵션이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이에 모든 요소, x라는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요소를 true 이런 옵션이 불필요합니다. 이유는 함수 이름 자체가 left join이기 때문에 왼쪽 걸 중시한 상태에서 join해 달라 이런 뜻이라서 저절로 함수명 이름 자체가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프 연산자 써가지고 A라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투입을 했죠. left join에.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S가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Y 쪽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른쪽 조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셨던 왼쪽 조인의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역시 두 가지 데이터셋, A는 ID last gender, S는 ID age JG, income. 그래서 ID는 양쪽에 있어서 요걸 기준으로 식별키, 연결고리를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last gender는 A 쪽에, age income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레코드 번호가
3번, 4번 고객이 이렇게 일치하죠. 1, 2번은 A 쪽에, 7, 8번은 S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썼을까요? 베이스 패키지의 멀지 함수에서는 all.y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ll.x는 왼쪽에 있는 거를 다 써라. all.y는 오른쪽에 있는 걸 써라. 우리가 아우터 조인인 all equal to는 왼쪽 오른쪽 가리지 말고 모든 데이터, 모든 변수를 다 원셋으로 엮어달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all이라는 걸로 우리가 다 할 건지 왼쪽이 중요한지 오른쪽이 중요한지 이런 그 원리로 조인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게 그대로 지금 왔죠. 그대로 id하고 age하고 인컴이라는 게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변수 이름, 레코드 3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왔고요. 이제 다만 A 쪽이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오른쪽 조인이기 때문에 A 쪽 같은 경우는 붙으려면 오른쪽 조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S라는 데이터셋에 있는 친구들, 즉 3번 레코드, 그 3번 고객 아이디 C03 하고요. C04 요것만 이제 와서 그 A 쪽에 있었던 라스트 네임하고 젠더 요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합되면서 7, 8번 아이디 고객 넘버 C07, C08번 같은 경우는 S에 있는 겁니다만 요 라스트하고 젠더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S 쪽이 없기 때문에 약간 누락된 데이터가 발생하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디플레이할 패키지의 조인 시리즈 함수 이름 자체가 right 조인이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다 쓰고 all.y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 조인을 좀 보도록 하죠. 두 개 데이터가 이렇게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 세미 조인 함수, 요건 이제 머지 함수의 이 옵션 조건이 없어서 디플레이할 패키지에 세미 조인이라는 요 함수 써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양쪽에 이제 일치하는 거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내부 조인하고 좀 유사합니다만 이제 내부 조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일치하는 거를 이렇게 하지만 그 어느 한쪽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이제 있는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깔끔하게 일치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하는 이런 좀 내용이죠. 그래서 변수 컬럼이 라스트 네임하고 요 age가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라스트하고 age 이렇게 한쪽에만 지금 존재하는 상태고요. 또 인컴도 S라는 데이터셋에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고 젠더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A하고 S를 아이디 기준으로 세미 조인을 이렇게 연결을 좀 했는데요. A 쪽 기준, 라스트하고 젠더 기준으로 이렇게 조인을 하더라도 원래 여기 있었던 1번하고 2번 내부 조인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왼쪽 조인하게 되면 요걸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않는다. 3번, 4번만 양쪽에 일치하는 거 중심으로 필터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로 A를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조인 또 왼쪽에 있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티 조인은 이제 반대 개념이죠. 오히려 이제 A 쪽에 없는 A 쪽하고 B 쪽하고 결합해서 빠지는 친구들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추출해주는 그런 코드다. 그래서 안티 조인에 A하고 S하고 넣었는데 3, 4번이 중복되니까 얘네들을 어쨌든 좀 체크해서 3, 4번은 양쪽 다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3, 4번은 A 입장에서는 중요치 않으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탈락이고요. 남아있는 요소가 1, 2번이죠. 그래서 이 안티 조인은 1번과 2번이라는 요 레코드만 이렇게 남아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인딩 할 때와는 달리 바인딩은 물리적으로 쉽게 위아래 알바인드
행을 기준으로 C 바인드, 컬럼 바인드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그때는 어떤 그 조건들이 위아래는 변수 개수, 이름, 좌우로는 레코드 개수와 식별키 이런 게 좀 일치해 있어야 됐었죠. 근데 이 조인 방법은 양쪽의 데이터셋이 꼭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식별키를 중심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한꺼번에 다 유지할 거냐, 공통으로 있는 것만 쓸 건지, 어느 한쪽에 있는 것만 중요시할 건지에 따라서 다양한 어떠한 이 목적상 의미 있는 결과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조인 기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